인과적 사고는 인간 문명의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의식의 지평을 제한해왔다. 인간은 세계를 이해할 때 연결고리를 찾는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이런 인과적 논리는 생존의 결정적인 능력이었다. 불이 뜨거우면 손을 떼야 하고, 비가 오면 동굴로 들어가야 하며, 특정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면 그 행동을 반복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사고는 인간을 우연의 세계에서 예측 가능한 세계로 이동시켰고, 인류 문명은 이 능력 위에 세워졌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은 이 사고방식의 정점이다. 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토대를 찾고자 했고,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존재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명제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 인식 구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 문장이다. 생각 이전에도 인간은 숨을 쉬고 대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존재한다. 나는 숨을 쉰다 고로 존재한다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은 존재가 생각에만 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곧 세계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한 상호성의 법칙이나 자기 확신의 법칙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려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일관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적 법칙은 통계적으로 매우 잘 작동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암묵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연결이다. 상대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도 잘해야 한다는 판단, 같은 반이기 때문에 더 가깝다는 인식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 상대가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할 수도 있고 낯선 집단이기 때문에 더 깊은 연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는 가장 그럴듯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언어 역시 이 구조를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래서 때문에 같은 접속사는 세계를 단선적인 인과의 사슬로 정렬한다. 우리는 나는 일하러 간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일과 돈을 하나의 필연적 고리로 묶는다. 그러나 일은 돈 외에도 의미, 관계, 자기 훈련, 놀이, 도피 등 수많은 다른 이유와 연결될 수 있다. 언어는 선택을 돕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축소한다. 칸트가 말한 선험적 도덕 법칙,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 공자의 예와 의는 인간 사고에 일정한 필터를 제공해왔다. 이 필터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필터는 언제나 통과와 배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어떤 생각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생각은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업보론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이 논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나 우연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학은 인과적 사고의 가장 정교한 형태다. 어라는 조건을 설정하고 B라는 결과를 관찰한다. 그러나 과학이 다루는 인과는 언제나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한다. 실험실은 세계를 축소한 공간이며 통제된 변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잘린 현실이다.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 역시 현재의 관측 기술과 이론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리로 기능한다. 과학의 역사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진리는 더 넓은 관측과 새로운 이론 앞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이 모든 사례에서 인간 사고의 한계가 분명해진다. 인간은 선택해야만 행동할 수 있고 선택을 위해 세계를 단순화한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이 누적적으로 무시될 때 발생한다.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인과 논리가 극대화된 현대 문명은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관계의 붕괴, 의미의 상실을 낳았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선적인 인간 사고 구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창의적 사고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능력에 가깝다. 인과의 사슬을 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이 유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태도다. 양자역학이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을 넘어 확률과 중첩을 도입했듯이 인간 의식 역시 단일한 결론 대신 복수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 산 아래에서 보는 풍경은 언제나 부분적이다. 아무리 시야를 넓히려 해도 지형 자체가 가린다. 산 정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길과 계곡, 숲과 마을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간 의식의 상승이란 지능의 증가가 아니라 관점의 높아짐이다. 선택의 결과만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경로들까지 동시에 조망할 수 있을 때 경쟁이 아닌 공생의 논리가 가능해진다. 인간이 인과적, 귀납적 사고를 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도구가 전부라고 믿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만든 논리에 갇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과를 넘어서는 감각, 논리를 포함하되 초월하는 의식이다. 그럴 때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나 문명은 단편적인 선택의 누적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의 조율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